K 콘텐츠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유독 한 장르만은 좀처럼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SF입니다. K-드라마가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K-영화가 해외 영화제에서 잇따라 수상 소식을 전해오는 동안 SF만큼은 기대와 결과 사이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유독 SF일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하나가 이 오래된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바로 원더풀스입니다. 공개 2주 차, 이 작품은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비영어 쇼 부문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숫자만 보면 성공이라 부를 만합니다. 그런데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클릭을 눌렀지만 그 클릭이 곧 호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미묘한 온도 차이가 지금 한국 콘텐츠 업계 안팎에서 하나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원더풀스는 어떤 작품인가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우연한 계기로 초능력을 얻게 된 평범한 동네 사람들이 세상의 평화를 위협하는 빌런에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한국형 히어로물의 코미디를 접목했다는 점에서 기획 단계부터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블이나 DC로 대표되는 할리우드 히어로물의 문법을 한국적 정서로 재해석하겠다는 야심찬 시도였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신선한 설정에 감탄했던 시청자들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아쉬움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초능력을 얻은 캐릭터들이 히어로로 성장하는 큰 틀 안에서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서사가 이야기의 속도를 잡아당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설정은 분명 흥미롭다. 그런데 이야기가 그 설정만큼의 에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시청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불만의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원더풀스에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 콘텐츠 시장을 돌아보면 SF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들이 꾸준하게 등장해 왔습니다. 영화 외계 플러스인 시리즈, 승리호, 정의, 더문, 드라마로는 고요의 바다까지. 저마다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개봉 전 주목을 받았고 제작진과 배우들 역시 의욕적으로 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흥행 성적과 평단의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반복됐고 작품성과 대중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사례는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반복되는 패턴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첫 번째 문제는 이른바 용두사미, 즉 시작은 강렬한데 마무리가 흐릿해지는 구조적 아쉬움입니다. 한국형 SF 작품들은 대체로 출발점이 매력적입니다. 미래사회, 우주, 초능력, 외계 존재 등 스케일 큰 소재를 전면에 내세우며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을 들여다보면 그 SF적 상상력이 충분히 펼쳐지기도 전에 익숙한 정서가 들어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희생, 신파적 감정,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한국 콘텐츠의 강점으로 꼽히는 정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SF라는 장르가 요구하는 세계관의 확장과 이 감정 서사가 충돌을 일으킬 때 발생합니다. 우주나 초능력 같은 거대한 설정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대신 어느 순간 이야기의 무게중심이 눈물샘을 자극하는 쪽으로 이동해버리면 장르적 긴장감이 허무하게 풀려버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작 환경의 한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복잡한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리우드는 수십 년에 걸쳐 SF 장르를 축적해왔습니다. 스타워즈부터 에이리언, 터미네이터, 인터스텔라에 이르기까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SF 장르의 문법 자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관객들 역시 그 과정을 함께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장르적 문법에 익숙해졌습니다. 우주라는 공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초능력이라는 설정이 이야기 안에서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시청자들 사이에 이미 형성돼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SF 장르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흥행 성공 사례를 쌓아가는 과정 자체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 말은 곧 한 작품이 실패했을 때 그 파장이 단순히 그 작품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다음 SF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다시 SF 장르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한 작품의 실패가 장르 전체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이것이 지금 한국형 SF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 악순환을 가장 뼈아프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가 영화 더 문입니다. 이 작품은 약 280억 원이라는 한국 SF 영화로서는 상당한 규모의 제작비를 투입했습니다.
우주를 구현하기 위해 기술적으로도 공을 들였고 영상미만큼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완성된 작품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문제는 역시 같은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시각적으로 압도적인 우주 배경 한가운데서 갑작스럽게 신파적 감정선이 삽입되면서 몰입이 끊겼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연출 실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산업 구조와 깊이 연결된 문제입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28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을 회수해야 하는 압박이 있습니다. 낯선 SF 세계관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용감한 선택이지만 동시에 흥행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제작진도 압니다. 그래서 관객이 가장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감정서사, 즉 심파를 일종의 안전장치로 끼워 넣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전장치가 오히려 작품의 완성도를 무너뜨리는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더무는 그 딜레마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바꾼 작품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무빙입니다. 2023년 공개된 무빙 시즌 1은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가운데 공개 첫 주 기준 최고 시청 기록을 세웠고 국내를 넘어 아시아 시장 전반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무빙 역시 초능력을 소재로 삼은 작품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무빙의 차별점은 SF적 설정과 인간 서사가 대립하지 않고 서로를 지탱했다는 데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작품들이 SF적 세계관과 감정 서사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택하다 충돌을 빚었다면 무빙은 그 둘을 균형 있게 엮어냈습니다. 초능력이라는 설정은 단순히 스펙터클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 친구와 친구 사이의 신뢰, 평범한 사람들이 짊어진 특별한 짐, 이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서사적 장치로 초능력이 기능했습니다. 설정이 이야기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안의 설정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시청자들에게 전해졌고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무빙의 성공은 한국형 SF가 가야 할 방향의 힌트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SF적 상상력과 한국적 정서가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제로 증명해 보인 사례였습니다. 물론 무빙 하나로 한국형 SF의 모든 과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원더풀스가 다시 같은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만 봐도 갈 길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만큼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꾸준히 SF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도전이 이어지고 시행착오가 쌓이고 그 과정에서 장르적 경험이 조금씩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 반복 자체가 한국형 SF의 문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승리호가 있었고, 정의가 있었고, 외계 플러스인이 있었고, 더 문이 있었고, 무빙이 있었고, 지금 원더풀스가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시도였고 저마다 다른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 교훈들이 쌓이는 과정이야말로 한국형 SF가 자기만의 언어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 콘텐츠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SF만큼은 아직 자기 속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더디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르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할리우드 역시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한국형 SF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그렇게 낯설거나 멀게 느껴지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형 SF가 진정한 자기 문법을 갖추려면 무엇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까요? SF적 상상력을 더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 특유의 정서를 더 정교하게 녹여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먼저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K 콘텐츠의 흐름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